안녕하세요.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좀 내용을, 말씀을 좀 다시 좀 드려야 되는데, 아, 일단, 아, 아, 오늘 줌에서 이 내용은 조금 어,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오늘 날짜로 올라온 건데, 간단히 좀 읽어 드릴게요. 일단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받은 건데 비대위 대표가 다른 단체에서 고소 들어간 내용이네요. 이런 자가 비대위 대표를 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건지 이방 회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형사사법 그 포탈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기각해서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어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 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져서 어,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 확인 절차 등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는 불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명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소가 언제 일어났고 보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송치가 되어서 불기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이의 제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비대위에서는 이미 고소장 준비하고 있네요라고 뭐 언급을 했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단체에서 고소 들어간 내용이네요라고 하는데 비대위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했다는 게 그 금융 피해자 단체 거기를 언급을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봤을 때 뭔가 어, 이 피의자라고 하는 이쪽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언급을 한 비대위 대표라는 사람들이 뭔가 그 공식적인 입장을 1242명 있는 이 방에다가 내용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내용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는 이미 고소장 준비하고 있네요라고 한 부분이 실제로 그 고소장이 이 두 사람을 방어를 하기 위한 역공의 어떻게 보면 무고죄 또는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비대위 내에서 아까는 다른 단체에서 고소를 해서 이렇게 어, 진행이 좀 됐던 거고 제일 밑에 봤던 거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비대위에서도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와 관련해서 비대위 내부의 다른 사람들이 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1차에서 7차에 걸쳐가지고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왔고 그리고 그 방청을 하는 피해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 7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시야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방청석에 방청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좌석 기준으로 해서도 한 100석은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최소 3분의 1 정도까지 줄었다. 최대로 보면은 한 4분의 1까지 줄었다라고 보일 정도로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제가 어, 저희 파트너 중에 한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정인을 내세웠을 때 그 정인이 피해자 입장에 서서 기소를 한 쪽은 검사일 거고, 검사가 정인을 내세웠을 때 이 범죄에 대한 부분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게 어, 통상적인데, 지금은 검사가 시키는 이 증인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5차, 6차에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프론티어라는 사람 중에 한 명들이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로 컨택을 했던 사람들은 그 범죄자 쪽, 그러니까 피고인 측하고 많은 교류를 가졌던 사람이고, 이 피해자들과는 그렇게 뭐 소통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잘난 맛에 그 강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강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국을 또는 해외까지도 누비고 다녔고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한 금액 자체, 그러니까 금액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스테이킹을 한 게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보니까 이더리움 2개 가지고 그 당시 금액으로 뭐 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서 엄청난 뭐 돈을 벌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유의 사람 두 사람이 이 피해자 입장에 섰을 거냐. 피해자 입장에 섰으면은 지금까지도 저와 같은 사람, 뭐, 조금 전에 봤던 비대위라는 쪽,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천연합이라는 방, 뭐,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 뭐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그, 고 레벨에 있었던 그 여자는 6성 정도 아니면 7성 정도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8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 싸움을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정인으로 나섰을 때도 그리고 그 8성이라는 사람은 이미 송치가 되는 같은 쪽의 범죄로 공범 중에 하나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피고인 측의 그 이론 쪽에 그 증언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 피해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증인을 내세워서 검사 측에서 원고 측에서 어, 증인 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향후에 있을 증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정상적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 법정에서 실제로 법정에서 그런 정인 신문을 하는 경우를 뭐 접해볼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런데, 어, 드라마를 보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그 정인을 내세웠을 때 상대의 정인을 그 상대 쪽에 뭐 원고 측과 피고인 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고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정인석에 서서 원고 측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언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의 경우는 모든 게 피고인 측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정인을 검사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피고인 측에서는 한 명의 그 정인도 요청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뭐 그 보소에 가장 주축이 되고 있던 그 단체의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방청하는 인원들도 좀 줄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지를 한 사람은 피해자의 어,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원금을 해지를 했다는 거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그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한 7만 7천 개 중에서 6만 개 정도를 옮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커뮤니티 폴로 옮겼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또 이 KOK와는 별 상관이 없고 그게 넘어가자마자 이 K스타라는 걸로 수합이 되어서 KOK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다음에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게 지금 KOK 플레이 앱에서 플랫폼에 있는 앱에 있는 지갑이라서 치더라도 이 지갑은 뭐 업비트라든가 뭐 쿠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래소에 있는 지갑하고 전혀 그 차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 지갑에서 거래소로 나가가지고 현금화하고 매수 매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해지를 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원에서 탈퇴가 되는 상태죠. 우리는 참여를 하면서 스테이킹을 함과 동시에 회원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회원을 탈퇴를 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받을 거 받았고 받은 상태에서는 어디하고만 관련이 있느냐? 거래소의 가격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똑같은 시기에 내가 해지를 해가지고 내가 KOK 플레이 앱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거래소의 지갑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는 항상 내다 팔거나 뭐 또 사서 내 지갑에 넣거나 하는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자라고 뭐 이야기를 계속 해 오면서 거기에 뭐 대표격으로 계속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뭐 입건이 되지 않았을까, 보수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검찰까지 넘어갔을 거고 검찰에서는 일단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법정에 가서 방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좀 느낌 자체는 되게 좀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제 파트너하고 미국에 있는 파트너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어, 기본적으로 저희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 제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전화 통화를 한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경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는 업무를 정말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하고 이제 뭐 날짜가 그렇게 데드라인이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저한테 어, 언급을 해준 내용은 6월 내로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경찰이 분명히 떼썼다는 거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 떼쓰는 거를 이거를 다시 정리를 사기로 이렇게 단순하게 따지고 넘어갈 게 아닌 게 사기라는 거는 제가 뭐 몇 번을 드렸지만은 기망행위를 해서 이 피해자를 만들었다. 피해자를 만든 거는 돈을 넣는 순간까지 기망을 해가지고 거짓을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실인 양 해가지고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도록 만드는 그 돈을 소위 말해서 꽂는 시점, 요때까지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사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보관을 한 자는 확실히 누구다라는 거는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조직이었느냐, 이게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던 자였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보관자와 그러니까 요 보관이라고 하는 건 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오너 월렛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비트위드 USDT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상태에서 요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뺐었다. 이랬을 때 요게 현금이면은 공금 횡령이죠.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이걸 또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또는 제3자가 이득을 보도록 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거는 배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단순 사기,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조직적으로 이게 범죄 행위를 했고 조직 중에서 일부 단체, 뭐 한 단체에서는 원금도 보장을 했고 그리고 원금에 대한 그 자체를 그 보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입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를 했다. 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재단이든 운영사
그다음에 그 레벨들은 전부 다 법정에 가서 들어봤겠지만은 전부 다가 부인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시를 할 수 없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를 특히나 팔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 그 영상을 뭐 소위 말해서 편집을 해서 짜집기를 해서 자기가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법정에서 틀어서 그 내용을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고 원금 보호장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요번에 언급이 됐던 내용은 이 수량 베이스로 그러니까 2020년 어 2020년 9월 10일인가 뭐 9월 1일인가 뭐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된 거 외에는 그거 같은 경우는 돌려주는 거 그 자체가 수량 베이스로 돼야 되는데 그게 거래소 시세 그러니까 시세와 상관없이 수량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좀 우리가 플랫폼 가격이 있는 이상은 플랫폼 가격으로 어 들어간 그 스테이킹 할 때 들어갔던 수량 곱하기 플랫폼 가격을 해서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나올 때는 역순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만 명 정도가 그렇게 전부 다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그 US 달러로 표시되는 거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그 있기 때문에 수량을 돌려줬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해볼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 저놈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역시도 그 개인의 자산을 그 실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완전히 그, 그 뭐고 시행을 못하도록 이미 막아놨기 때문에 이 역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 또한 배임 행위의 하나다. 그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하나인데 늘 유지보수를 그렇게 떠들란 것들이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지금 완전히 닫힌 상태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를 처리를 하면서 이 자산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산을 뺐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경찰을 통해서 확실히 들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배임이지. 어떻게 일반적인 사기냐. 일반적인 사기에서도 원금이 현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그 조직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 단체 외에는 다른 쪽에는 그 실상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아니, 정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에비던스 증거를 뭐 실제로 봤느냐 그걸 못 봤을 때 그게 해당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그들도 사실은 잘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난감해 한다는 부분도 제가 이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심플하게 그 송치를 하고 기소까지 가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전개가 되는 게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한 느낌을 갖는 게 이게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봐주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정 시간에 이제
곧 흐르고 나면은 약 한 달 정도 후에는 현재 구속이 돼 있던 사람도 불구속 상태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 저희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총체적으로 뭔가 되게 어수선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7차 공판 때 보셨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뭐 저희도 거의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 뭐 판사가 나가고 나면은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일어난과 동시에 저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 방청을 하던 사람들이 뭐 고함고함을 쳤죠. 근데 이미 재판은 그날에 7차 공판은 완료가 됐는데 고함을 쳐봐야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 9일에 어떻게 보면은 최영규라는 사람이 피해자 측에 어, 입장에 좀 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좀 믿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 외에는 검사 측에서 원하는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될 것 같다. 뭐 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어, 그 비교를 해보면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힘의 균형은 엄청난 차이를 낸다. 그 힘의 균형을 좀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돈이 많냐 적냐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 돈 많은 쪽에서는 많은 변호사를 쓰고, 그러니까 솔직히 변호사가 14명이 선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실 제 상식에서는 14명을 쓸 만큼의 돈이 그 업체가 그 피고인이 가지고 있을 정도의 이전에 그 상황을 재무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4명이라는 20명 중에서 6명이 사임계를 내고 14명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것도 그건데 지금 피해자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뭐 실제로 있는 사실조차도 왜곡을 해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그 왜곡되고 있는 내용 그것 자체를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 싸움이 되겠느냐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뭐 굳이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뭐그 결과는 너무 좀 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판단하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금 아까 봤던 그런 내용도 있고, 사실 정말 같은 피해자로서 부끄럽기로 말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적어도, 저는 이 피해자 중에서 참고인으로라도 정인석에 앉아서 검사한테 그리고 고소를 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정인석에 앉아야 된다. 근데 이게 검사 측의 이야기만, 검사 측에서 신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피고인 측에서 정인석, 정인을 상대로 질문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그 이제 그 왜곡됐던 내용들이 바로 잡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정의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됐는 게 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위정이지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위정죄의 처벌도 만만찮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인석의 검사가 요청한 정인 채택 그 명부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피해자 측의 사람은 한 명도 앉지를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사건이 그렇게 되면은 참고인 자격으로 저는 정인석에 앉아서 좀 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검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일반 피해자들이 정말 어렵게 지금 어, 입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놈의 검수완박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다. 이게 어, 어떠한 수사든 간에 수사는 경찰한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로는 어떤 경우도 전부 다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제사범 반부패 경제사범과 관련해서는 5억 원인가 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내용도 파악을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 기본 수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업무량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 고소인이 고소를 어떻게 하면서 어떠한 증거 자료라든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준 내용,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또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상태의 수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송치가 되고 송치되는 수사 기록 내용을 가지고서 검사가 이 기소장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이 KOK의 이 내부적인 시스템, 이거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서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 싸움을 해봐야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 정도가 이거는 뭐 폐쇄기 짙을 수밖에 없는 주장 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소까지 되고 송치되고 기소까지 되도록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시위도 많이 하고 뭐 별의별 짓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 자체가 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실 제 기준으로는 수시로 이렇게 피식피식 혼자서 막 그 하도 좀 가짜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혼자서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경찰도 지금은 되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근데 경찰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도 뭐, 그냥, 비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양심에 좀 맡겨서 그런 정도의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좀 스스로가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국선 변호사 정도가 뭐 거기에 앉아서 변호를 해줄지언정 이게 엄청난 돈을 받고 그 죄를 무마를 시키는 쪽에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돈이 뭔지 모르겠지만 돈이 뭔지 뭐 그 돈 때문에 이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법 앞에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막는 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법의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놈들도 돈만 많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이 피해자가 좀 모르니까 이 그 돈 있는 범죄자가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서서히 감춰가지고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자는 살려주고 피해자는 뒤지도록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변호사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알 거는 제대로 좀 알고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부 지검으로 가서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라고 하는 2023년도에 합수단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25년 2월 며칠인가 그때 합수부로 어, 정식으로 하나의 부서 검찰 기관 검찰의 하나의 조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특수하게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경찰이 해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검찰도 경찰도 선출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으로 돈 받아 먹는 쪽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쪽으로 이 사건이 기관이 되는 게 그게 더 정상적인데 근데 저희는 이미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저희는 남부지검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피해자 단체 비대위라는 데에 뭐 정머시라고 하는 정머미라고 하는 사람은 중앙지검에서 뭘 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에, 정말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미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분란이 좀 많다는 이야기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저희는 사건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쪽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 배임금 관련해 가지고는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큰 걱정은 되지 않는데 저거 때문에 저기에 묻혀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뭐 씁쓸하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재영규 씨가 꼭 좀 출석을 해서 제가 그 좀 바라는 게 어, 출석을 했을 당시에 진술을 하지 말아야 될 정도의 내용까지도 진술을 해줄 수만 있다면은 좋겠다. 특히나 무릎 꿇고 했다라고 하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만 좀 명확하게 그 거기에서 진술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 좀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